EOE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현이라고 하고요. EOE 공개 강의 11단원과 12단원, 그러니까 적분단원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강의를 아마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나 결국에는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들을 거라서 엄밀한 접근이나 증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좀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가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있는 몇몇 부분을 다루긴 할 거지만 어, 몇 개는 좀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분량 문제도 있고 또 좀 너무 루즈해지다 보니까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분량 조절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적분법들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함수나 뭐 지수함수, 뭐 아니면은 상학함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 안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사인 제곱, 뭐 아니면은 코사인 제곱 x dx 뭐 이런 문제인데요. 요거는 쉽게 우리가 반각 공식, 몇몇 분들은 백악 공식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반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반각 공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각 공식은 뭐냐면은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dx. 그리고 코사인 제곱 x는 부가 반대로 1 플러스 코사인 dx. 네, 이런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코사인 dx dx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죠.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각 공식은 그냥 공식이기도 하지만 삼각함수의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적분입니다. 아마 고등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요. 부분적분은 쉽게 말하면 그적, 미적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fg 이렇게 쓰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y는 그냥 적분 아 일단 이거 하기에 앞서서 약속을 좀 하나 할게요. 뭐냐면 f 프라임이 붙으면 미분이라는 의미고요. 바를 붙이면은 적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있는 기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봐서 좀 약칭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적분 빼기 인테그랄의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외우고 가도 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가면 조금 쉽습니다. 왜냐면 이 y는 고배미분법에서 부터 온 거거든요. 고배미분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를 미분하면은 f'g 더하기 fg'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fg'은 전체 미분 마이너스 그리고 f'g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적분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부분적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fg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를 원시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죠.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도 고배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도 부분적분으로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f 프라임 g 바 요 i를 부분 적분을 매기면 그냥 적분 빼기 미분 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i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g 바 마이너스 f 프라임 g 더블 바 플러스 인테그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요 항에서 요 항이 생겨났죠. 또 여기에서 부분 적분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 i가 어떻게 되냐면 fg 바 f 프라임 여기는 적분 두 번 그러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형태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할 거, 적분할 거 이렇게 하나씩 정해주면 결국에는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패턴이 언제 끝나냐? 우리가 계속 미분하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언젠가 0이 된다면 거기에서 이 사이클이 끝나고 우리는 식을 쫙 이쁘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0이 되지 않는다. 뭐 삼각함수나 이런 거는 계속 미분을 해도 0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문제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 아이를 미분하면 좋겠고 이 아이를 적분하면 좋겠죠. 특히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분을 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활용을 하면 x, 2의 x 그리고 앞에 거를 한 번씩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이 되고 여기 2의 x가 되고 여기 0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0이 나오는 순간부터 딱 끝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의 끝이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미분하고 싶은 함수가 계속 미분을 하다 보면 0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일단은 시컨트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적분을 할 때 시컨트 제곱 x가 있으면 편하죠. 왜냐면 이 y는 탄젠트의 미분이니까. 그래서 뽑아냅니다. 시컨트 x하고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씁니다. 요 y를 미분할 거고요. 요 y를 적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고 적분하면 탄젠트 빼기 인테그랄에 미분 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고요. 적분하면 또 탄젠트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때 탄젠트 제곱 x는 형태를 바꿔줄 수 있죠. 시컨트 제곱 x 빼기 1 이렇게요.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시컨트 x 탄젠트 x 빼기 인테그랄 시컨트 세제곱 x dx 더하기 인테그랄 시컨트 x dx 이렇게 나오겠죠.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시컨트 세제곱 x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시컨트 세제곱 x죠. dx. 그러면 요 i를 우리는 i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i로 그리고 이 i를 이항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남아있는 것들 시컨트 x 탄젠트 x 그리고 시컨트 적분하면 ln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i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수는 빼고 써도 되죠. 그래서 부분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계속 미분해서 0이 되는 형태면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구하는 법 하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부분적분을 한번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 아이를 이항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줬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하나 해가지고 총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부분 적분은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삼각함수를 적분을 해볼 거고요. 삼각함수를 적분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요런 형태, 또 요런 형태가 있겠죠. 또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분할 거냐라는 걸 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또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이고 실제로 계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인의 n제곱 x, 뭐 코사인이어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n이 1일 때 계산할 수 있죠. n이 2일 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반값공식. 결국엔 이 아이들은 계산 가능하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n이 홀수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사인 세제곱 x dx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치환을 활용해서 합니다. 뭐냐면 사인 제곱 x하고 사인 x, 그러니까 사인을 하나를 빼내요. 그럼 여기는 짝수개가 남아있죠. 그럼 짝수 차수의 사인 x는 똑같은 차수의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죠. u를 코사인으로 한다면 du는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식이 변하냐면 인테그랄에 u제곱 마이너스 1 du 이렇게 되죠. 딱 보니까 얘는 다항함수네요. 그러면은 다항함수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일 때 사인 하나를 빼내고 나머지를 코사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치환을 하는 이런 형태로면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의 nx다. 이때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사인을 하나를 빼냅니다. 사인의 n-1x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인 제곱 x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인 x dx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빼기 u 제곱에 n 마이너스 1 빼기 2 du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 아이는 다항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n이 홀수일 때 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경우는 하나죠.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반값 공식을 활용합니다. n이 짝수일 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사인 6제곱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아이는 잘 보시면 사인 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인 제곱 x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전개를 하다 보면 뭐 코사인 x 2x니까 코사인 2x가 나올 거고 코사인 제곱의 2x가 나올 거고 코사인 세제곱의 2x가 나오겠죠.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얘도 적분할 수 있죠. 얘도 이렇게 적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반각 공식을 활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결국에 요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이 짝수일 때 방법은 반각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반각 공식을 통해서 차수를 절반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6인데 여긴 3으로 차수가 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반각 공식을 활용해서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운시키냐? 그 아이가 홀수가 될 때까지 다운을 시킨 다음에 홀수가 되면은 여기서 보이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8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반각 공식을 뭐 여러 번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엔 차수가 홀수 차수가 나올 거고 그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방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엔 얘도 가능합니다. 또 느끼시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형태 혹은 코사인이어도 상관이 없죠.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도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적분을 할 텐데요. 먼저 둘 중에 하나가 홀수.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제곱 x, 사인 제곱 x dx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짝수인 i가 있죠. 짝수인 i에서 아니구나. 반대구나. 네. 홀수인 i에서 하나를 빼내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그리고 코사인 x dx 이렇게. 그리고 그 빼낸 i 있죠. 그 빼낸 i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1 사인 제곱 x. 그러고 치환하면 되겠죠. 그죠? 치환을 여기서 어떻게 하냐? u를 사인 x라고 하고 그럼 du가 코사인 x dx가 되니까 ui가 du가 될 거고 이 i는 전체로 1 u제곱 u제곱 이렇게 되겠죠. ui는 방함수니까 적분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홀수면은 쉽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자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m이 홀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n-1x 사인 nx 그리고 코사인 하나를 빼냈고요. 그리고 이 i를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사인 제곱 x에 2분의 n-1 가능하죠. 왜냐면은 m이 홀수이기 때문에 ui가 짝수고 ui도 정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코사인 x dx 똑같이 그 치환을 해주면 결국에는 1-u제곱에 2분의 n-1제곱 그러고 여기는 u의 n 이렇게 나올 거고요. du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다항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라서 쉽게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홀수가 있겠죠. 홀수 이런 거죠. 코사인 세제곱 x, 사인 x. 네, 그죠.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홀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요걸 세제곱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 요거를 고르면 여기에서 하나를 빼냅니다. 그리고 sin x dx가 되겠고 그럼 얘가 짝수가 됐죠. 짝수가 됐으면은 다른 걸로 쉽게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고 치환을 또 해줍니다. 그럼 다함수로 변하겠죠? 그럼 적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i도 사실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걸 밝힐 수 있어요. 네, 단순합니다.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놀랍게도 그 위에서 우리가 밝혔던 방식하고 같습니다. 뭐냐면 반각 공식을 써서 차수를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사인 제곱 x
하고 코사인 A제곱 X.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를 얘네 둘을 다 반값 공식을 통해서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죠. 굉장히 계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의 제곱 dx. 그럼 요거에는 1차고 요거에는 2차죠. 그럼 코사인이 1차도 나올 거고 2차도 나올 거고 3차도 나오겠죠. 굉장히 잘 썼네요. 이렇게 나올 거고 3차도 나올 겁니다. 이 아이도 적분하고 이 아이도 적분하고 이 아이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값 공식을 써서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 아이를 각각 적분을 해주면 가능한 거죠. 사실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도 가능하다를 밝힌 겁니다. 이거를 문자로 쓰면 너무 복잡해져서 뭐 반값 공식을 써가지고 차수를 다운시키면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럼 이제 남은 하나의 형태가 요겁니다. 근데 이 형태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형태를 바꿔서 뭐 치환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되지만 얘네들은 치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새로운 공식을 고민을 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사인 A랑 코사인 B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럼 이게 들어가는 공식이 뭐냐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죠? 요거는 사인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또 있죠? 마이너스 요 아이는 공간이 부족하네요. 요 아이는 사인 A 빼기 B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인 A 더하기 B 빼기 사인 A 빼기 B가 될 거고 여긴 2배의 사인 A 코사인 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요.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은 요 아이를 적분을 하는 거는 요 아이를 적분하는 거니까 또 요 아이는 그냥 사인 1차들의 적분이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꼭 사인 코사인이 아니더라도 사인 AX, 사인 BX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여기가 뭐 코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또 반대로 코사인 AX, 코사인 BX로 되면은 똑같은 형태일 텐데 이때는 여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겠죠. 반대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을 쭉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공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sin A 코사인 B는 2분의 sin A 더하기 B 빼기 sin A 빼기 B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2분의 코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코사인 A 빼기 B sin A 곱하기 sin B는 여기에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코사인 A 더하기 B 빼기 코사인 A 빼기 B. 네. 그래서 요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고 적분을 하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러고 이거를 분명히 외워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은 어떻게 유도를 할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유도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형태, 또 sin AX, 코사인 BX 뭐 이런 형태 다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적분의 끝이고요. 계산이 굉장히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은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치환적분입니다. 치환적분은 미분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삼각함수, 역삼각함수나 그 하이퍼볼릭 삼각함수들의 미분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써놓고 진행을 해요. 왜냐면 이런 방식인 거죠. sin 인버스 x 요거 미분하면은 이거죠. 요거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고 시컨트는 이렇게 되죠. 또 하이퍼볼릭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도함수를 할 수 있죠. 요 형태를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도함수의 형태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 아이로 치환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하자라는 게 치환적분의 주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면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y를 1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이 형태는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요게 되겠죠? 그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sin 하이퍼볼릭 인버스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혹은 이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지금 1 플러스 x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꼴이 또 이것도 있지만 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를 갖다가 탄젠트 인버스 x로 치환을 하면 이걸로 치환을 하면 이게 du라는 아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식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루트 1 플러스 x 제곱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만큼의 한 더러운 덩어리가 du로 바뀌고요. 지금 요거는 또 x를 이렇게 역을 또 해주면은 탄젠트 u가 되니까 이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u니까 이 아이는 뭐가 됩니까? 시컨트 제곱 u가 되겠죠. 그리고 d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탄젠트 u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형태를 딱 뽑아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주는 게 됩니다. 다른 문제를 볼게요.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왜냐면은 그 형태를 딱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요 아이가 숨어 있죠. 요 아이가 숨어 있죠. 지금 요 아이는 뭐냐면은 sin 인버스 x의 미분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1-x 제곱에 4 sin 제곱 x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이게 사인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이거 4x제곱이에요.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1-x제곱에 4x제곱.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도함수의 형태를 빼냅니다. 그래서 1-x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dx. 그럼 보면은 지금 이 아이를 우리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냐? 치환을 통해서 하는 거죠. sin 인버스 x를 u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du가 뭐가 됩니까? 딱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du가 돼버리고 요거는 또 굉장히 이쁘게 처리할 수 있죠. 4u제곱에 x는 또 지금 sin u가 되니까 4 sin 제곱 u에 1 마이너스 sin 제곱 u 또 요거는 코사인 제곱 u가 되겠죠. 요거랑 요거를 정리하면은 뭐가 되냐면 4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u du가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시컨트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가 되니까 또 이쁘게 되는 거죠. 계산을 쭉 해주면은 4는 시컨트 u 마이너스 1 du가 되는 거고 4의 탄젠트 u 마이너스 여기는 얘는 u가 돼버리니까 4u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또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u로 치환을 했으니까 결국에 답으로 딱 나왔을 때 다시 x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이 u 자리에 sin 인버스 x를 집어넣으면은 답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치환을 해줘서 도함수의 형태를 찾아내서 그 아이를 뽑아내고 그 아이를 이렇게 du로 한 방에 딱 묶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치환 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굉장히 풀면서 좀 어버버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다른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음, 네, 인테그랄 x 세제곱에 루트 x제곱 빼기 1 분의 2 dx 그리고 x는 1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딱 보이죠? 도함수의 형태가 바로 x 인테그랄 x제곱 빼기 1 2 1 요 아이는 시컨트 인버스 x의 미분형 형태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딱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x제곱분의 2고 나머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아이를 한 방에 처리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한 방에 처리하냐면은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du는 x 루트 x제곱 빼기 1에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du가 돼버리는 거고 요 아이는 또 뭡니까? 2분의 시컨트 제곱 u 또 요 아이는 2 코사인 제곱 u로 생각할 수 있죠.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또 방각 공식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뭐냐면 도함수의 형태를 찾아내면 그 도함수의 형태만 빼내요. 먼저. 그리고 그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치환할 걸 찾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제 요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치환을 잘 해줘서 형태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때 이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변수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들이 많지만 사실 어,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해보시면은 훨씬 더 손에 붙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치환적분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는 그냥 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수식을 갖다가 적분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또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이 분모의 형태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네, 그러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있는 식의 차수가 위에 있는 것보다 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런 형태인 거죠. 이때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분리를 해낼 수 있냐면 저 분모의 인수들을 이렇게 가지는, 그리고 위에는 상수, 이런 아이들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이제 다시 통분을 해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리고 통분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어, 이제 요거를 만드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모르는 A, B, C 상수들의 값을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실제로 통분을 하면서 할 거고요. 또 이걸 통분을 하면은 AX, EX 플러스 1 더하기 B는 EX 플러스 1이고 C는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분자만 보면 변수가 3개죠. 그리고 요 식은 2차식이에요. 뭐 나중에는 상수만 남을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이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3개고 알아내야 하는 상수 그 값이 3개죠. 그러니까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항 계수를 알아내면은 2a 플러스 c가 되고 요한이 0입니다. 1차항 계수를 알아내면 a 더하기 2b가 되네요. 요한이도 0이죠. 상수는 b입니다. b는 1이 되겠네요. 또 요거는 분명히 해가 딱 하나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때 해가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고, 또 요거를 적분을 할 바에는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적분을 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아이를 만약에 적분을 해줬을 때 얘는 다항함수 적분법으로 할 수 있죠. 요 아이는 a, ln,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더 쉽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가끔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이거는 인수가 2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부족한 거죠. 분명히 오류가 있는 거고, 이 아이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아이를 바꿔줘도 돼요. 이거 말고 ax 플러스 b, c.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면 얘가 1차식, 1차식이면 얘가 상수항.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인수를 다 쓰고 위에다가 상수 다른 다음에 얘들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접근으로 모든 분수식을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의 차수가 크면은 또 이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착수를 작게 만들어주고 이제 분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분수식 적분법의 마무리입니다. 헤비사이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수업에서는 그 용어가 안 나와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상적분입니다. 이상적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무한대 기호가 들어가 있는 적분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적분이 아니라 진짜로 이상한 적분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특이적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뭐냐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을 의미하는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숫자가 아니고 극한이다 보니까 이 정적분 값을 극한을 보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부터 a까지.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요. 뭐냐면은 요 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정적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이상적분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또 특성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 단계들은 이제 수업에서 했고,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가 지금 이 공개 강의의 핵심이니까, 딱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 아이는 그냥 정적분과 다름없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적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부터 C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 한 다음에 B부터 C까지 한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도 수렴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적분 값은 아래 끝의 값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 끝 중에 하나가 딱 수렴이 된다는 걸 밝히면 그 아이가 뭐가 돼도 다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적분이 그냥 정적분을 좀 뭐랄까 확장한 거다, 혹은 정적분에다가 극한의 개념을 추가했다, 아니 정적분을 새로이 정의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양의 무한대를 쓸 수도 있지만 밑에다가 음의 무한대를 쓸 수도 있겠죠.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에도 똑같죠. 결국에 무한대라는 거는 극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극한을 취해주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고 이제 이 이상적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급수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그냥 다 합한다는 거죠. 급수도 어떻게 보면 다 합한다는 거잖아요. 또 특히나 이상적분은 1부터 무한대까지고 급수는 시그마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래서 요게 분명히 좀 연관성이 있죠. 연관이라고 하기까지보다는 좀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급수에서 컴패리슨 테스트를 하죠. 그것처럼 이 이상적분에서도 컴패리슨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이렉트 컴패리슨 테스트. 이건 뭐냐면은 이런 형태일 때, 이런 형태일 때,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일 때 만약에 더 큰 게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한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있고 G를 중앙적으로 쓰겠습니다. G가 큰데 이 아이가 수렴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적분값이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가든지 간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적분값이. 반대로 F 작은 아이가 막 발산을 합니다. 적분값이. 그러면 큰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적분값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글로 쓰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래 끝의 값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를 보고 이 작은 아이가 발산한다면 큰 아이는 무조건 발산한다. 여기 역을 생각해 보면은 큰 아이가 수렴하면 작은 아이도 수렴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급수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이렉트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리밋 테스트예요. 리밋 컴패리즌 테스트 급수에서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형태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 아이들이 다 양수고 또 컨티뉴어스라고 합시다. 네. 그랬을 때 요런 아이가 어떤 양수로 딱 나오면,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양수로 딱 수렴을 하면 얘네 둘의 어, 이 행동은 같다는 거예요.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하고 얘도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리밋 컴패리즌 테스트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고 급수에서 또 그 앱솔루트 컨버전스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요 아이가 만약에 수렴하죠. 그러면은 요 아이도 무조건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삼적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급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연결을 시켜서 보거나 혹은 연관성을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든 적분법을 살펴봤고요. 좀 약간 설명이 오버한 적도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좀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요령을 쌓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손에 붙겠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어, 많이 연습하셔서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